난청 치료를 통해 웃음을 되찾은 사람들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문일준 교수님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네, 지난주엔 제가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난청 치료를 통해서 일상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난청 환자분들께서 진료실에 오시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원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던 분인데요. 함께 식사하면서 웃고 떠들 때 다들 웃는데 나만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를 못해서 자꾸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식사만 하고 나오시면서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거를 회피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집에만 계시다가 우울증 증상까지 있어서 아드님과 함께 병원을 찾으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청력이 좀 떨어졌을 때는 먼저 보청기를 통해서 저희가 재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청이 계속 진행하면은 보청기를 통해서도 이제 잘 안 들리게 되는데 이분도 역시 그 단계까지 가서 결국은 제가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수술로 난청을 치료하고 나서는 다시 예전처럼 친구들도 만나고 잃어가던 웃음도 되찾으셨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이제 이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셨다면은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이 진행하고 또한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까지 이어지면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부담도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잘 받아서 이렇게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렇기에 난청은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 진짜 예전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너무 다행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낮춰주는 약이 있고 네. 뭐 당뇨가 있으면 혈당을 낮춰주는 약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난청은 혹시 소리를 좀 잘 들리게 해주는 이런 약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정말 그런 약이 개발되면 너무 좋겠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난청을 즉 자기의 잃어버린 청력을 되찾게 하는 약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고. 그렇지만 난청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나 인공와우와 같은 의료기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의심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은 아마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청기 착용을 좀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이 보청기는 주변 소리를 증폭시켜서 귀 안으로 전달해주는 청력 보조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보청기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보청기 치료를 권해드리면은 아직은 제가 그걸 낄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조금 더 나이 들어서 내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자꾸 되물으시는데요. 실제로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75세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양측 난청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보청기 착용을 계속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람들과의 만남이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변이 좀 시끄러운 곳에 가면은 대화가 어려우니까는 자꾸 그런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그래서 집에서만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생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보청기를 한번 해야겠다 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양측 보청기 처방해 드렸고 그다음에 보청기 사용 3개월 만에 다시 뵀을 때는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친구들과 대화가 좀 더 자연스럽게 잘 되고 되묻지 않아도 되니까 자신감도 생겨서 사회활동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웃음을 되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진짜로 막 진작에 할 걸 이렇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 그래서 사실은 보청기는 절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청력이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 바로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저희가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면 근시가 있으면 안경 이렇게 끼잖아요. 네. 저도 제가 안경 끼지만 한 번도 창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아니 없는데. 안경 낀 사람 이상하게 보는 사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경처럼 보청기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의 보청기들이 개발되어서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보청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생활 방식이나 특성에 맞게 충분히 잘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청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여기 이렇게 보이는
보이는 거, 맞아요. 톡 네, 네. 튀어나온 거 그것만 생각했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 네, 봐요. 사실 보청기가 크게는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모형을 들고 왔습니다. 네. 어머.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귓속형 보청기인데요. 귓속형 보청기는 이렇게 귀 안에 쏙 들어가는데 이 바깥쪽의 색깔, 드러나는 색깔을 우리가 살색 또는 검은색으로 맞출 수가 있어서 거의 착용하는 것을 알 수가 없고요. 아, 요거는 이제 지금은 네. 보이기 위해서 검정색으로 해놓은 거지만 살색으로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살색으로 해놓을 수 있습니다. 상아색이나.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귀걸이형 보청기 여러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는 보청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다 이런 보청기를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보청기는 아주 선택적으로만 착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오픈형 보청기라고 해서 미니 귀걸이형 보청기인데요. 미니 귀걸이형 보청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착용감이 좋고 미용상의 그런 효과도 우수합니다. 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보청기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귓속형 보청기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잘 안 보이니까 외관상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귀를 완전히 틀어막기 때문에 이 폐쇄 효과라고 하는 그 귀 울림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거 한번 귀 막고 아 해보실까요? 아, 하면은 제 내 목소리가 목소리가 막 들려요. 너무 예, 귀에서 크게 울리죠. 이게 이제 귀를 막고 있으니까 생기는 폐쇄 효과인데 귓속형 보청기는 이제 그런 폐쇄 효과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귀를 막고 있으니까 통기가 잘 안 돼가지고 웨이도염이나 중이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보청기를 계속 착용했을 때 염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이 폐쇄 효과는 한 3달 정도 보청기를 잘 사용하시면은 이제 막 적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적응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귀걸이형 보청기는 이제 굉장히 크기가 큰데 이거는 이제 어르신분들 중에서 손이 좀 불편하셔서 이런 작은 보청기에 조절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어린 소아들 그런 소아들에서 특수하게 쓰고 난청이 굉장히 심할 때도 큰 배터리와 큰 스피커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귀걸이형 보청기를 좀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청기는 이 오픈형 보청기인데요. 오픈형 보청기는 미용상 효과도 좋으면서 이 귀 안에 들어가는 스피커 주변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착용감도 굉장히 좋고 통기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보청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웨이도염이나 중이염의 그런 악화 효과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그 네. 한번 착용을 해봐도 그럼요. 될까요? 제가 사실은 보청기 모형을 네. 하나 들고 와봤어요. 아니, 그럼요. 실제 30대 보청기를. 주파수도 잘 못 들으니까. 한번 궁금해가지고. 그럼 요게 이제 네, 정말 한번 실제 나가서 보청기예요. 한번 착용해 보시죠. 네. 요새 청력을 위해서 이렇게 오픈형으로 네, 많이 이 또 보청기 쓰기도 한번. 하잖아요. 우리 목요일 요정 귀에 조세현 이렇게 씨. 살짝 거시고요. 이렇게 걸어서 네, 걸어서 그 앞에 있는 스피커 요거를 부분을 넣고. 귀 속으로 쏙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잠깐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와. 이게 실제로도 이게 실제 겉으로 봤을 때 잘 안 작동하는 보이는지 보청기인데요. 궁금해요. 지금 화면을 이렇게 통해서 끼시면은 어머, 꼈어요? 네. 뭐 했어요? 왜 이렇게 가벼워요? 보이시나요? 잘 안 진짜 보이시죠? 한지 앞에서 봤을 때. 정말요?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잘 들려요. 네,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죠? 교수님의 마음속까지 다 들려요, 지금. 아, 그러시나요? 네, 교수님, 조수현 씨 예뻐요라는 소리가 계속 잘 들리는 거 마음속에- 맞죠? 예, 맞습니다. 어머, 제 세상에, 마음속에 너무- 생각까지 다 들으시는데. 너무 잘 들립니다. 네, 이게 귓속형, 오픈형 보청기입니다. 네, 와, 대박이다. 진짜 가벼워요. 가져가지 마시고요.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이게 예시로 사진에 보여주시긴 했지만 실제로 네. 착용한 걸 보니까 진짜 모르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진짜 너무 그리고 가벼워서. 착용감이 좋아서요. 네. 사실은 또 분실의 위험도 있어요. 내가 착용하고 있는지도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아, 단점이 네. 있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청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청각 조화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거 말씀하신 거 단점 외에도 오픈형은 또 다른 단점이 있나요? 오픈형의 다른 단점은 이제 이 오픈형 보청기를 썼을 때 구멍이 송송 뚫려 있다 보니까 안에서 스피커의 소리가 바깥쪽으로 약간 새 나와서 삑삑 소리가 특히 손을 귀로 가져갔을 때 들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제어를 하기 때문에 큰 단점 없이 잘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청기 사용하면은 처음에 조금 이렇게 네.
적응이 안 돼서 불편해서 이렇게 빼버리시는 분들도 많던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점인데 보청기 적응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청기 적응 기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소 3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청기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는 한 하루에 2시간 정도 조용한 곳에서 먼저 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 사용 시간도 늘리시고 또 조금 더 시끄러운 환경으로 자꾸 나가시면서 보청기를 사용해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뇌가 이게 굉장히 작은 소리에 적응해 있다가 잘 안 들리는 소리에 그러다 보청기를 끼니까는 이제 그동안 줄어들었던 뇌의 소리 처리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적응 과정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갑자기 큰 소리에 노출되면은 좀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서서히 적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청기를 사용할 때 또 하나의 주의점이 보청기가 전자기기다 보니까 습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따라서 항상 제습제 통에 보관을 하시면은 더 오래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안경도 처음에 약간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보청기도 혹시 안경처럼 이걸 평생 착용해야 하는 건지도 네, 너무 궁금해서. 보청기도 사실 이제 평생 착용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답은 세모입니다. 청력이 또 우리가 추적 관찰하다 보면 좋아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정말요? 그러면 사실 보청기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우리의 오늘의 주제인 노인성 난청은 사실은 좋아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은 그에 맞춰서 보청기를 평생 꾸준하게 착용하셔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청기가 필요해서 만약에 구매를 하러 가면 네네. 양쪽을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항상 양쪽을 사야 되는 건 아니죠. 한쪽만 청력이 나쁘면 당연히 한쪽만 쓰는데 네. 양쪽이 다 나빴을 경우는 당연히 양쪽을 다 착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쪽만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안 쓰시는 것보다는 한쪽만 쓰시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한쪽만 쓰시는 것도 찬성인데요. 그렇지만 사실 양쪽이 다 나쁘면 양쪽 다 착용하시는 것이 더 특히 소음 속에서의 언어 분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청기가 막 비싸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약간 뭐 건강보험 혜택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게 있는지도. 사실 건강보험 혜택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5년에 한 번 이제 약 그 보청기 구매 비용의 90% 정도를 다시 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는 청각 장애인한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르신들 중에서 난청이 그렇게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좀 문제가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난청 뭔가 시작이 되고 뭔가 힘들 때 치료를 빨리 해야지 더 소리에 대해서 잘 들을 수가 있을 맞아요.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더 많이 확대가 되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난청을 이렇게 이제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 인지 저하, 치매 그래서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의 부담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원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진짜요. 근데 이제 보청기를 만약에 착용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도 소리가 좀 이제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착용해도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고도, 심도 난청으로 진행했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이제 인공와우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로 안 들리시면 그 수술의 대상자가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인공와우 수술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은 우리 이제 소리를 듣는 거는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면은 웨이도를 통해서 달폐관에 소리가 전달돼서 달폐관이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서 저렇게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를 듣는데 지금처럼 달폐관이 망가져 버리면요 소리가 더 이상 전달이 안 되게 됩니다. 달폐관이 기능을 못해서 그랬을 때 달폐관을 그대로 기능을 재현한 인공와우라는 기계를 귀 뒤를 살짝 절개해서 저렇게 이식하게 되면은요 전극을 달폐관에 저렇게 집어넣으면은 이 기계가 이 외부 장치를 저렇게 착용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다 변환해 줘 가지고 저 달폐관 안에 있는 전극을 통해서 청신경을 아주 정확하게 자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잃었던 소리를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서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달팽이관 역할을 대신하게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기계 이름이 인공 달팽이관
한자어로는 인공와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공와우. 네, 네. 안에 이제 수술을 해서 인공와우하고 겉에 이제 보청기 네, 역할을 외부 하고, 장치를 외부 하나 장치하고. 착용하고요. 네. 저걸 하면 이제 소리가 잘 들리게 되는 네, 거죠. 소리가 잘 들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서 청력을 되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사례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30대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몇 시간 만에 잘 들리던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이랬을 때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죠. 근데 치료를 해도 한 3명 중 1명꼴로는 다시 청력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수혜씨 네. 나이 아니에요? 저 30대. 예, 30대. 네, 맞아요. 예, 30대 그렇게 갑자기 청력을 잃었는데 이제 사실 반대쪽 귀는 정상이니까 이제 병원에 가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한쪽 귀로 어느 정도 들으니까 그냥 참고 적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사실은 갑자기 청력을 잃으면서 듣기 피로도가 너무 증가하고 소리 방향성을 또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소음 속에서 어음 인지가 너무 떨어지면서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결국 나중엔 공황장애 증상까지 생기게 되어서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검사해 보니까 다행히 이제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할 수 있는 환자분이셔서 제가 수술을 해드렸고 경과가 좋아서 현재는 삶의 행복을 되찾으시고 완전히 다시 본인의 삶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행복한 소리를 듣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다면서 또 눈물을 살짝 글썽이셨던 적도 있습니다. 진짜 네. 다행이에요. 제가 MBTI가 E라서 약간 좀 시끄럽고 또 회의할 때도 막 시끄럽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그렇게 막 고요한 데로 막 떨어지거나 이러면 되게 막 기분이 이상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수술 진짜 잘 받으셨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인공와우 수술이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은 이게 네. 좀 위험하지는 않는지도 좀 네, 궁금해요. 많이들 딱 영상 보니까 궁금해하십니다. 조금 네. 뭐 맞습니다. 두렵긴 하더라고요. 네. 뼈 이렇게 깎는 네, 것 뭔가 같아. 뼈를 갈아내고 네. 기계를 이식하니까 좀 뭔가 외부 장치를 자기 몸에 이식한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 아주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따라서 저희가 수술하는데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이에 다 끝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이 수술이 어느 정도로 안전하냐면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아주 어르신들이 난청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80대 이상 어르신들도 이런 수술들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도 아주 잘 견디시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회복하십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신데 80대 어르신 중이에요. 네. 손주와 사이가 유독 각별했던 분인데 손주 목소리를 자꾸 이제 희미해지고 잘 못 듣게 되니까 너무 슬프셨대요, 그게. 그래서 내가 손주 목소리 잊어버릴까 봐 너무 무서우셔서 내가 기대 여명이 얼마가 있든 나는 마지막 남은 여생을 손주 목소리 잘 들으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수술을 결심하신 분도 있는데 수술한 다음에 너무너무 잘 듣게 되셨어요. 아우 다행입니다. 네, 예. 경과. 자, 참 이게- 강연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 혹시 아세요? 헬렌 네. 켈러. 네, 알죠. 예, 시각장애, 청각장애 같이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요. 헬렌 켈러는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자인데 이분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 보이는 것은 사물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데 안 들리는 것은 사람과 나를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안 들리면은요. 제대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렵고 자꾸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서 자꾸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동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난청을 숨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고립되지 않고 사람답게 사회 속에서 웃으면서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말씀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요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팀원 요정. 네, 팀원 요정인데 많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인공와우 수술을 했는데요. 귀 속에 의료기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검진 때 뇌CT랑 MRI를 찍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네. 질문을 궁금해요. 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엑스레이, 초음파, CT 등은 전혀 제한 없이 찍으실 수가 있고요.
인공와우는요, 최근에 나온 인공와우들은 MRI도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나온 인공와우는 MRI 찍을 때 전처치가 필요한 인공와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작년에 수술하셨으니까 MRI도 얼마든지 찍으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수술한 병원의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청력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그냥 숨지 마시고 네. 이 보청기와 또 수술도 있으니까 새로운 또 방법을 통해서 삶의 질을 또 개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